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현금 비중이 10%도 안 된다면 여러분은 3개월 뒤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 10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 나타났던 소름 돋는 데이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낙관론을 펼칠 때 진짜 부자들은 이미 조용히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부의 기회를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에 모든 돈이 묶여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비상구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수많은 자산가들의 전략을 곁에서 지켜본 대본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에 널린 뻔한 뉴스나 예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지금 당장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론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에 패닉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쇼핑하듯 자산을 쓸어 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정보망이 될 거예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경제 위기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무덤덤하시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겪었던 잠깐의 조정장과는 차원이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왜 지금이 골든타임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3개월일까요? 그건 바로 시장의 에너지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물가는 잡히지 않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방심하고 있죠.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폭락은 모두가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심할 때 시작됐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차트와 데이터들을 보면 왜 여러분이 오늘 밤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던 투자 상식들이 이번 위기에서는 완전히 박살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만약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30% 폭락한다면 웃으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역대급 폭풍이 오고 있는지 그 전조 증상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제 위기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보통은 갑자기 주가가 반토막 나거나 은행이 망하는 뉴스 속 한 장면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위기는 아주 조용히 숨소리도 없이 우리 삶을 잠식하며 다가옵니다. 이걸 저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경제에서 돈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그 혈액을 돌게 하는 심장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고혈압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심장은 터지기 직전인데 사람들은 약 기운에 취해 통증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 이제 곧 금리가 내려가고 다시 예전처럼 자산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희망 회로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건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뜻일 뿐이에요. 이미 모든 물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고 고금리의 여파는 보통 1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시차 효과라고 부르는데 지금이 딱 그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고요한 순간인 거죠. 실제로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지금처럼 물가가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폭등하는 쌍봉형 구조를 그리며 수많은 중산층의 자산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결국 금리를 20%까지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요. 부채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지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100% 확률로 경기 침체를 예고했던 신호인데 지금 역대 최장기간 역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연체율과 소액 대출 부실률이에요. 우리 주변의 서민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죠. 마지막은 기업들의 파산 건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대기업들도 속으로는 이자 비용을 못 버티고 골마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주위에서는 자꾸 지금이 기회다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그들이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항상 장밋빛 전망 뒤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올 폭풍에 몸을 맡기고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호를 읽고 안전한 항구로 대피할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량주나 대장주들조차 이번 위기에서는 안전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곳이 가장 먼저 무너질 구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개미들이 왜 매번 위기 때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기회라는 격언을 너무 맹신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공포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튀어오른다는 뜻인데 지금 시장이 딱 그 모양새예요. 잠깐 반등하니까 이제 바닥이구나 싶어서 전 재산을 밀어넣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바닥이 아니라 낭떠러지 중간에 튀어나온 돌덩이를 밟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08년 리먼 사태 때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당시 우량했던 은행 주식들이 30% 폭락하자 지금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퇴직금까지 털어서 몰빵을 하셨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식은 거기서 50%가 더 빠졌고 결국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1억이었던 돈이 300만 원이 되는 데는 반년도 안 걸렸어요. 이분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의 추세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사항을 시장에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주식창의 파란불은 단순한 세일 기간이 아니라 거품이 터지는 과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아니, 그러면 언제 사야 하는 거냐?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현금을 만들어야 하느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지금은 10% 수익을 낼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내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단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팔면 너무 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0%에서 파는 게 무서워서 버티다가 80%를 맞이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진짜 바닥을 쳤을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할 때 여러분은 웃으면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현금도 수익률 0%짜리 아주 훌륭한 종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계좌를 열고 마이너스가 심한 종목부터 정리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실제로 위기가 오면 정말 자산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불을 일군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영원히 된 사람들과 수백억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리얼한 실화가 있거든요. 그들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 강남에서 건물 수십 채를 가지고 있던 자산가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수익률의 천재들이었지만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가 500억이었던 분이 당장 갚아야 할 이자 5억이 없어서 모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비극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채의 역설이에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빚이 내 자산을 불려주는 강력한 엔진이 되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 그 엔진은 내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거든요. 반면에 똑같은 위기 속에서 수백억대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과열됐을 때 이미 남들이 바보라고 놀릴 정도로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1%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이한 징조들을 본능적으로 감지해요. 예를 들어 2020년 팬데믹 직전에 워런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역대 최대로 늘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 사람들은 버핏이 이제 감을 잃었다느니 시대에 뒤처졌다느니 비웃었죠. 하지만 시장이 폭락하자마자 버핏은 그 현금으로 남들이 던지는 우량주를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조 단위의 수익을 올렸죠.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냥꾼이 되지만 자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사냥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실물 자산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무너지고 오직 현금의 가치만 상대적으로 폭등하거든요. 평소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이 됐을 때 5억의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2배로 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기의 냄새가 나면 수익률을 포기하고서라도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 주변의 한 사업가분은 3개월 전부터 모든 주식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달러와 단기 채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승장에서 소외된다고 걱정했지만 이분은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내 목표는 최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꼭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시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실전 지침을 드려야겠죠. 알겠어. 현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떤 자산을 먼저 팔아야 하고 내 돈을 어디에 숨겨둬야 안전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리모델링하고 다가올 폭풍을 수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체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현금을 확보한다는 게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즉시 인출해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상태, 즉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위기가 오면 금이나 은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진짜 위기의 정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찾기 위해 금조차도 시장에 던지는 투매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금값도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화나 달러 같은 현금 그 자체라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그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산의 다이어트예요. 지금 당장 엑셀을 켜거나 종이를 꺼내서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적어보세요. 주식, 부동산, 코인, 심지어 적금까지 전부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이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면 나는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지금 여러분의 그릇을 넘어선 위험한 자산이에요.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한 레버리지 자산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에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수익을 다 갉아먹고 결국 여러분의 일상까지 파괴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처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잡코인이나 테마주 혹은 실적이 없는 급등주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과감하게 쳐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조금만 본전 오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시장이 여러분을 낚는 가장 달콤한 미끼예요. 그 조금을 기다리다가 탈출 기회를 영영 놓치고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는 경우를 저는 수천 번도 더 봤습니다. 반대로 배당이 꾸준히 나오거나 현금 흐름이 확실한 우량 자산은 마지막까지 보유하되 비중만 20% 정도 줄여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확보한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일반 입출금 통장에 두면 이자가 너무 적어서 아쉽죠. 이럴 때는 파킹 통장이나 만기가 90일 미만인 단기 채권 ETF 또는 CMA 계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필요할 때는 1분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3개월 로드맵을 짜드리자면 첫 번째 달은 자산 전수조사와 비중 조절, 두 번째 달은 부실 자산 정리와 현금 확보, 마지막 세 번째 달은 달러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며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달러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달러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없지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차익을 통해 자산의 하락분을 상쇄할 수 있거든요. 안전벨트는 사고가 나기 전에 매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고가 난 뒤에 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작가님 지금 팔았는데 내일부터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수익을 덜 내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자산이 박살나는 건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가 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자, 이제 현금은 충분히 준비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현금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게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현금은 위기가 지나간 뒤 여러분을 부의 추월차선에 태워줄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겁니다. 그런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고 어떤 신호를 기다려야 할까요? 마지막 피날레 전략에서 그 해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손에 든든한 현금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사냥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부의 이동은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대체 언제 다시 시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폭등하며 시장에 투매가 나올 때예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피벗의 순간이죠. 마지막 3번째는 뉴스에서 연일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리만 나오고 아무도 주식이나 재테크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현금을 자산으로 바꿀 인생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마인드셋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이에요. 많은 분들이 바닥의 끝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무릎 정도에서만 들어가도 충분히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확보한 현금으로 가장 먼저 사야 할 건 세상이 망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1등 자산들입니다. 미국의 지수펀드인 S&P 500이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 혹은 입지가 완벽한 핵심지의 부동산이겠죠. 남들이 절망에 빠져 자산을 던질 때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예상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작가님, 그때 가서도 무서워서 못 사면 어쩌죠? 맞아요. 공포는 전염병 같아서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망설여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미리 매수 리스트와 희망 가격대를 정해두라는 겁니다. 10억 하던 게 6억이 되면 무조건 산다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역전시킬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둘째, 3개월 안에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최소 50% 이상 확보하세요. 셋째, 시장의 바닥 신호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준비된 사냥꾼이 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상위 1%의 자산가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금 당장 계좌를 확인하지 않으면 3개월 뒤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이어트하고 현금이라는 강력한 실탄을 장전하세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